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이번에 벌써 태백일사 13번째입니다. 이 태백일사가 우리 환단고개 차지하는 거에 반이 한 3분의 2 정도 제가 볼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면서 느끼시는 건 이런 제 걸 꾸준히 들으신 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만관경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번째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 17번 내지 18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편으로 겨우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쓴 책 여러분들 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요즘 처음보다 지금 점점점 더 잘 나가고 있는 고마운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책 내용이 뭐 괜찮다고 그러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예. 제 쓴 책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마한세가 하편입니다. 하편.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첫 번째가 삼성기에 하가 있고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부분에 나온 부분이 하의 부분 안 나오고 하 부분이 상 부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추가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성기에 나온 부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단군 세계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기에는 환국, 단국, 고주선 이 세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단군세기입니다. 그럼 단군세기에는 고주선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 태백일사에 다시 나옵니다. 태백일사에는 앞부분 삼성기에 나왔던 거 단군세기에 나왔던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더 놀라운 게 이겁니다. 우리는 고조선 그러면은 그 고조선 그 단군에 대한 얘기만 쭉 1대부터 47대 단군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만입니다. 사만. 예. 사만이 3조선 체제로 되죠. 22대 색불로 단군부터 사만에서 3조선 체제로 되는데 이 사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단군 47대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조선의 얘기가 47대까지의 왕의 단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조선은 세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삼한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세 나라로 나뉘어져서 3조선 체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진조선에 대한 역사가 있고 막조선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번조선, 변조선이라고 들었는데 번조선에 대한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단군을 47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세월인데 더 놀라운 거는 단군의 역사, 그러니까 진한의 역사만 쭉 우리가 여기에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한과 진한과 번한 이 세 사만, 3조선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마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마한 부분의 하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이 한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 듣는 분은 막연하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부분에 나온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더라도 제 거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조선이 진한, 번한, 마한 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가 이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체제로 22대 색불로 단군부터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4대 단군 때는 또 북부여로 이 계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큰 단원에 의해서 그 큰 흐름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그 체제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역에 대한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자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얼마만큼의 영토를 차지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고 저하고는 이 우리나라 역사의 정신만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조선이 가장 북쪽에 있었고 그 서쪽에 번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동쪽에 만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도들이 나오는데 수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이것도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한세계 하편의 첫 구절입니다. 오늘은 뭘 말씀드리냐면 사만에서 삼조선 시대로요. 사만은 진안, 번안, 마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냥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에 의해서 완전 통치가 되었던 그 부단군들을 두고 통치했던 그 시대가 따로따로 이제 돼서 단군이 3명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한에도 단군이 있고 진안에도 단군이 있고 그 다음에 번안에도 단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그냥 단순 명쾌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색불로 단군 22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조선, 진조선, 번조선 체제가 그러니까 이 삼한에서 삼조선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색불로 단군 22세 단군입니다. 22세 단군의 조부 그분이 고등이라는 분입니다. 고등. 고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은 그냥 붕 뜨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불로 단군께서 조부 우현한 고등이라는 분에 의해서 공덕을 이분이 큰 공을 세워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권을 장악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권을 장악했다는 건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란입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이 스스로 무너지고 마한, 번안 역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멸하였다. 누구한테? 고등이라는 분한테.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 손자가 단군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성혁명도 아니고 어떻게 뭐 역성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역성혁명이라는 거는 백선 정체가 국민 전체가 다 같이 동조를 해서 그 왕조를 뒤집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거와 반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제, 소태단군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온 단군이죠. 진조선의 단군입니다. 전제 21세 소태단군께서 사람을 보내어 옥책과 국부를 전하고 선양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을 가진 자가 고등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분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옥책. 여기서 옥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국보를 전했다. 이것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등극한 임금 색불로 단군께서 도읍토를 백악선으로 정하시자 모든 욕살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고등이라는 분의 손자가 색불로 단군인데 이분이 이제 등극을 해서 병권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병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악산에서 여기 보면 백악산에서 이제 자기가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하니까 모든 욕살은 지역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지방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힘에 밀려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흥과 갑청룡 등이 조칙을 받들어 마침내 모든 욕살이 복종하였다. 여기서 여원흥과 갑청룡이라는 분이 이 사람의 이 두 분에 의해서 색불로 단군이 나는 인정을 한다고 그러고 조치까지 만들어서 바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결국 굴복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우현한 고등이 누군가? 고등은 누구냐? 그러니까 색불로 단군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3의 인물로 단군이 되는데, 정상적인 진국의 단군이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단군 세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단군 세기에 그 고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단군 세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그것을 다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큰 흐름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9년 임진년에 개사원 욕선 고등이 여기서 욕살, 이분 고등이라는 사람도 욕살이었던 거예요. 지방의 한 책임자.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의 손자가 색불로 다 단군이 되잖아요. 그 단군들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욕살 고등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단군 체계 안에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방 장관 정도, 지방의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 정도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살 고등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귀방을 공격하여, 그러니까 어느 한 지방을 여기 귀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멸망시키자 일군이라는 나라와 양훈이라는 나라가 사실일본에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강제적으로 점령을 하니까 허락을 맡은 게 아닙니다. 단군한테 허락을 맡은 게 아니라 지역 장군으로서 그냥 침범을 해서 두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한테 점령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조공을 바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군한테 조공을 해야 되는 건데 고등이라는 개인한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거 나옵니다.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되기를 주청하였다. 임금께서 꺼리시며 윤허하지 않다가 거듭 청함으로 윤허하시고 두막루라 불렀다. 이해되십니까? 이겁니다. 고등이라는 사람이 욕살이었는데 이 양반이 다른 나라 두 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서 거기서 자기 왕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군권이 있으니까 대군을 장악을 한 거예요. 큰 무리를 이어서 군사권을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군에게 고등이 이제 임금께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군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우현왕으로 앉혀달라. 우현왕 자리를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우현왕이 뭐죠? 우현왕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군이 있으면 부단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를 나한테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허하지 않은 거예요. 난 그럴 수 없다. 너는 내 명령도 안 따라서 네 멋대로 했으니까 줄 수 없다. 근데 결국은 거듭청함으로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청함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자기를 두막루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반란입니다. 제52년 우현왕 고등이, 그러니까 이제 우현왕이 된 거예요. 우현왕이 이제 홍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서가 뭐예요? 왕이 죽은 걸 홍서라고 얘기합니다. 손자 색불루가 나옵니다. 손자 색불루가 우현왕을 계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우현왕이었으니까 손자가 다시 우현왕 자리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삼한 체제가 있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체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나라를 순수하시다가 남쪽 해성에 이르러 부로들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로들을 크게 모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노래 아침을 즐기셨다. 이때 오가를 모아놓고 옥좌를 양해할 일을 의논했다. 왜냐하면 색불로 단군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모든 권한이 우현왕, 색불로 단군한테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힘도 없고 병권도 없고 그러니까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 권한을 물려줄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 이 하기가 고달프다. 소유에게 정사를 맡기겠노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관리한 사람한테 내 권한을 넘겨주겠다. 나는 이제 단군 자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살수주의의 땅 백리를 분봉하여 섭주로 삼고 기수라 하셨다. 우현왕이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멈추기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끝내 듣지 않아 여기서 우현왕은 지금 색불로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듣지 않자 우현왕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이 사냥꾼 얘기는 다른 데서도
또 나오는데 사냥꾼의 그 당시에는 사냥꾼들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활을 쏘던 시기고 칼을 쓰던 시기니까 이 양반들의 그 능력들이 지금 총을 쏘는 시대하고는 총대포를 쏘는 시대하고는 전혀 달랐겠죠. 그래서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누가? 우연왕이 지금 쇳불로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여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니까 우연왕이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걸 이걸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넘겨줘서 이 고조선 체제를 넘겨줘서 그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연왕이 이제 극구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의 손자인 이 쇳부르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쇳부르 단군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단군이 그러자 바로 이 우연왕이 그냥 부여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즉위를 해버린 거예요. 인정받지도 않고 지금 단군한테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백성한테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단군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는 확실한 반란입니다. 이에 임금께서 부득이 옥책과 국부를 우연왕에게 전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힘에 의해서 모든 걸 밀렸고 권한도 뺏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 자기 혼자서 단군으로 즉위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즉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 아사델에 응거하여 그곳에서 최후를 마치셨다. 거기서 그냥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고등이라는 사람이 지역의 한 책임자였는데 그 단군 체제 내에서 이렇게 통치를 하던 두 나라, 일군, 양훈 두 나라를 점령을 해서 군권을 장악을 한 겁니다. 군권을 장악을 해서 자기 이름을 두막루라고 이제 했는데 이 두막루가 우연왕이 되기를 원해서 우연왕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다시피 해서 우연왕이 됩니다. 우연왕이 된 거가 유지하다가 우연왕 고등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우연왕에 즉위를 하죠. 근데 이 손자가 단군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믿고 그냥 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 누구한테 논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단군으로 그냥 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권과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그 권한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손아귀에 쥔 겁니다. 그 손아귀에 져서 결국은 그 단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단군이 옥책과 국부를 우연왕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쇳불로 단군이라는 사실은 전혀 그 왕조 체제에서 그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연왕은 도대체 뭐냐? 네. 단군이 있으면 부단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하나에 막조선과 번조선에 부단군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번화왕, 마하나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단군과 번화왕과 마하나왕 같은 말입니다. 이 단군은 진조선의 그다음에 진안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단군 체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군권을 가졌을 때의 단군, 진조선 체제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현왕, 우현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늘 사용하고 있는 진안, 번안, 마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이 환단고기를 보시거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체계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군이 있으면 부단군이 2명 있었다. 그래서 번원왕과 마한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군이 하나인데 여기 단군이 하나잖아요. 단군 하나인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좌현왕과 우현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진안, 번안, 마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또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말로는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게 보편적이고 확실한 표현인데 단군 왕검을 동황태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쪽의 황제의 가장 크고 하나뿐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동황태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감 그러면
좀 낮은 단계, 대감 그럼 뭐 지금 그렇게 높게 표현하지 않는데 단군을 대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천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웅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냥 한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이 칸입니다. 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일왕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웅시군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웅시군은 부단군 체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을 임금 그럴 때 이 군을 쓰는데, 고대에도 벌써 군이라고 쓴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제란 뜻을 쓴 것도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도 오늘도 나오는데, 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임금이라는 표현. 야, 이거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넣는다면 징기스칸 할 때 그 칸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로 신라 시대 때 왕을 마립간이라고 나옵니다. 그 간이 바로 칸이고 그것이 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여기서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도 왕이란 뜻을 한 15가지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혼동할 수 있는데 그 체계를 제가 한번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